클로징 벨라이 부 반갑습니다. 10월 10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커플템으로 이렇게 입으니까 좋네요. 예. 빨간 거. 빨간 거. 아, 예. 파란 거. 예. 아이, 갖다 버려. 갖다 버려. 파란 거 안 돼. 파란 거 안 돼. 오늘 너무 빨개요. 너무 빨개서. 그런 의미로. 빨간색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요.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코스피가 컴퓨터가 또 멈췄네요. 얘도 연유병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3610. 네. 예,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4천 간다니까. 와. 아까 사실 민준앵커 오기 전에 잠깐 공자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봐요, 7천 간다고 했죠. 이제 이제 7천 간다고. 다들 병이 걸렸어. 700은 싹둑했어. 네. 7,700.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장우진님 그리고 김정열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네요. 7천 이제 꿈꿔도 됩니까? 절반 오면은 이제 얘기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절반이면 이제 시작인데 지금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3,500을 넘은 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뭐 반도체 관련된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근데 제가 그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한 2주 전에 얘기 드릴 때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밸류에이션을 굳이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또 이슈가 나오면서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 시장이 결국은 또 돈의 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뭐 당연하게 가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부침은 분명히 당연히 이제 계속 올라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승 트렌드가 크게 꺾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7천에는 동의하지 않는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에 오겠죠. 네. 진짜요? 제 생에 올 수도 있죠. 오, 긍정적으로 바뀌셨는데요? 제 생에 온다. 몇십 년 내에 무슨 말씀 하는 거야? 그래도 생에 7천이 온다고요? 올 수도 있지. 생애. 생에 7천이 온다고요? 왜? 진짜요? 생에 올 수도 있지. 와. 그러면은 생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몇십 년 내에 7천이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장열 본부장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봐봐라. 이게 7천이 가려면 지금 방산,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등 다 해가지고 얘네가 실적이 얼마나 높아져야 되며 PER을 몇 배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2배를 간다 그러는 건 PER, PBR,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환율 이걸 따져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 홍자님아.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한테는? 아니 이게 몇십 년 내에 가신다고 하는 건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맞춘다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7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돈의 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아하. 네. 급격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각 정부들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재무부에서 돈을 풀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면서 정책 기조가 확 바뀌었잖아요.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상관 안 하겠다. 미국도 똑같죠. 트럼프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결국은 경제를 살리고 이 돈을 늘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경제를 성장시키냐라고 보면 부채를 태우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미 늘어난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거고 인플레이션 조정하는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서 결국 시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건데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맞이하는 과정은 3조 호황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달러가 지금 강달러로 가면서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미국은 약달러를 유도할 거다. 지금은 강달러지만 내년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약달러를 유도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화가 또 강세로 가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시장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일 거고 그때 이후에 추가적인 버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코스피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끝나서 뭐 오케이입니다. 미국 장에서 반도체가 5% 올랐고 반도체 외적인 거는 한 0.5% 올랐거든요. 우리의 그 구성이 반도체 중심이 30 몇 프로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5% 오르고 나머지가 0.5% 오르면은 이게 계산하면 1.8 정도 나와요. 1.8에서 2% 정도. 그러니까 대충 얼추 맞은 거니까 예. as expected 예상한 정도로 잘 갈 놈이 갔고 다른 것이 조금 더 빠져서 1.8, 2%까지는 안 갔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게 그 연휴 휴가 그거를 많이 메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을 내다본다면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4천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다른 방송에 삼성전자 12만 원, 하이닉스 55만 원을 갈 수 있느냐 연말까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말 이내에 11만 원, 55만 원이 타겟톱을 하다 라고 가정을 펀더멘털적으로 할 수 있고 아까 환율적으로 환율이 11,350 되면서 외국인이 확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더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넌 펀더멘털이지만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4천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미국의 뭐 AMD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아마도 내년도 실적, 내년도 2분기까지 실적은 오늘 다 땡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더 가려면은 내년도 말, 내후년도 숫자가 분기 15조가 아니고 분기 한 17조 이상 가는 것이 컨센서스가 잡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라디님께서 동묘형 삼전 해석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김장일 본부장님이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요거를 또 해석을 잘 해주실 겁니다. 예. 오늘은 근데 사실 보면 환율이 거의 1,420원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줍니다. 이거는 환율은 이제 상관없이 상관없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매력적인가? 아예 환율 전혀 상관없다니까 외국. 근데 우리가 신경 썼던 건 환율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만 신경 썼지 외국인 상관없어. 환율 떨어지고 오르고 그냥 지네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사고 싶으면 사는겨. 그래요? 상관없어. 그래요, 공자님? 어떻게 환율이 보세요? 영향이 있죠. 있죠. 영향이 환율이 제일 중요하지. 아 뭐야. 예예. 아니 근데 반도체가 워낙 좋았잖아요. 글로벌리. 근데 글로벌리 반도체를 투자한다 그러면 원탑은 우리나라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그 외의 섹터를 봤을 때 좋냐라고 보면 전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르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 또 코스피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장마감 전에 봤을 때 1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두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합해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외국인 전체 순매수가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뺀 거지. 그만큼 순매도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환율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다른 쪽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강화가 되면서 분명히 부진한 흐름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돌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환율이 다시 또 역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한 번 더 붐업될 수 있는 분위기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반도체 쫙 쏠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확실히. 그래도 당분간 계속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주말 우리 연휴 동안에 오른 거는 정확히 두 개 불주예요. AMD 오픈 AI 아침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둘 다 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돈이 없든지 아니면 제품이 약간 성능이 부족하든 이런 거였는데 엮었잖아요. 그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전략이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온 전략인데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시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버블을 만듭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지만 버블이 만들었다가 버블이 바로 깨지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에 따라 갖고 주가가 폭등을 아직 할 여지가 남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폭등을 한 다음에 몇 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가다가 확 내려갈 거를 내포하고 갈 수도 있어요.
과거 패턴이었을 때. 지금도 이제 그럴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무서워서 내려오느냐, 내려서 딴 데 갈 데가 없고 아까 돈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포모를 더 간다고 보는데 오늘은 포모가 다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포모의 힘으로 의해서 더 가면은 아까 펀더멘트 밸류에이션을 약간 더 앞서서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니까 그런 반도체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뭐 오늘 오는 것만큼 내일도 계속 오고 이렇게 올 수는 없겠지만 예,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 땡땡땡 해주고 계시네요. 전효민님께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양말님이 K푸드 가야지 수급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버거스테이지 형님께서 환율 조심해라. 관세 협상 안 하면 큰 하락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좌민준 얘기 안 하시네요. 예. 저 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쪽에 가네. 아, 뭐라고? 좌민준이. 아, 좌민준. 고맙습니다. 예. 저 오른손잡이에요, 형님. 예. 예. 두둥실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아, 저는 이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왜요? 암살자님. 네. 항상 이제 이분은 이제 반도체, 또 속량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이제 이때까지의 하이닉스랑 삼전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참 배가 아프실 것 같네요. 왜요? 뭐라? 이분은 이제 또 차전지, 2차 전지 매니아거든요. 예, 반도체 이거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살자 형님. 예. 다른 걸로 수익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형님? 예. 로미노님 들어오셨고요. 추르낭님, 권종근님, RMBN님, 네. 땡땡땡 광기의 장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B님, 네. 오드리 할뻔님, 네. 우주로라님께서 땡땡땡 그냥 7,000은 뉴노멀 그냥 받아들여요. 와 좋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K성님께서 사자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민돌아빠님도 오셨고요. 두둥실님, 망고님 부럽부럽요 하시는데 망고님이 수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우성님이 한미가 18%. 저도 오늘 한미반도체 그거 얘기해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미반도체가 18%. 한미반도체 18%. 아침에 다뤘잖아요. 아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영향 또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나요? 3,610. 3,610. 깔끔하다. 떨어졌어. 1.7% 코스피가 올라와서 오늘 하루만 6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610이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10월 이후에 10월 1일, 10월 2일, 그리고 오늘 와서 10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3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3,400에서 3,610까지 네.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4,000까지는 390포인트가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러면은 뭐 50포인트씩 오른다 그러면 8거래일 오르면 되잖아. 2주 다음 주 끝자락부터 좀 11월 전에 가겠는데? 네, 11월 전에 4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되면 또 연말이고 네. 송년회 하랴 크리스마스 있고 가족 챙기라 이러면 못 가. 11월 갈 거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아까는 4만까지도 갈 것 같다. 4만? 어떤 분이. 4천. 정신이 나가죠. 4천 근데 우리가 3,600 올 줄을 알았냐고. 몰랐잖아. 그래 간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대거 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습니다. 네. 예, 0.6% 올라서 859 이렇게 올랐고요. 오늘 외국인이 1조 넘게 코스피를 샀고요. 네. 1조 600억 코스피 매수, 2,400억 코스닥 매수. 선물 시장에서는 웬일로 오늘 간만에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별 현황으로 보면은 예,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예. 근데 왜 선물에선 팔았을까요? 선물에서요? 네. 추석 끝났으니까 선물 없지 않나? 예. 추석 전에 이제 선물 준비하고 그다음 추석 끝나면 선물 뭐 사? 지금 뭐 연휴도 없는데. 아까 제일 뼈 아팠던 댓글이 쉬다 오니 감 잃었다. 감다디. 감다디. 예, 살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연휴 전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가서 일주일 쉬었었죠. 근데 그 전 주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한마디를 들었었고 네네. 그때를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추석 전에 흔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결국 시장은 갈 거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순간에 투자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계속 강한 시장을 보이고 있죠. 근데 거래대금 일단 보면 10월 2일에 19조 원을 기록했어요. 코스피가. 그리고 오늘도 17조 원, 1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그만큼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을 강조하지는 않고 계속 코스피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은질 쪽으로 좀 더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건데 오늘 코스피가 1.7% 상승한 데 반해서 코스닥은 0.6% 상승. 그러니까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8.6조 원 정도 됩니다. 8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코스피로 가고 있다. 반도체 쪽으로 포모가 들어오면서 가고 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기관들이 아직도 반도체를 다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가는데 이걸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뭐 베팅해야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베팅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펀드에서 따라가야 되는 비중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아까는 이제 좀 9천억이었는데 좀 줄었네요. 6천억으로 오늘 마무리했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하면 8천억을 순매수했어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900억, 부산 에너지베티가 한 3,800억, SK하이닉스가 아까 위에 있었는데 빠졌네요. 매도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는 게 1조 1천억이죠. 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는 좀 그렇게 강한 순매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기보다는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외국인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님께서도 올해는 지수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다. 많죠.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다. 특정 종목을 포트에 안 담고 있으면 아예 이게 뭐 좋은 시장이 맞나? 좋다 그러는데 나는 박수 왜 못 치지? 약간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했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 뭐 사세요 그러면은 다른 모르게 반도체는 사셔야 될 것 같은데라고 계속 얘기 들었던 게 그만큼 시장 상황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황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이따가 잘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우드 관련해서 봤을 때 원래 교체 주기가 계속 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AI 가속기 기반의 AI 쪽 말고 기존의 낸드나 D램 기반의 이 클라우드 쪽, 이 저장 기반의 클라우드 쪽이 그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2017년, 2018년에 대호황기가 있었던 게 그때 대규모로 증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교체 주기가 원래 한 4년, 뭐 5년, 6년이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8년 지났죠.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라고 교체 주기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추가로 수요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공급이 너무 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램이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D램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HBM이 이제 어느 정도 호황이 꺾이면 가격이 꺾이면서 마진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D램이 올라가 버리니까 HBM이 떨어질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깎은다고 그럼 나 D램 상승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HBM까지 좋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쪽이 나쁠 게 없다. 이런 이제 업황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이런 업황이 그럼 꺾일 거냐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강세는 더 이어질 거고 이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 나는 좀 어려운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율 동향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상황의 분위기입니다. 오케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위너님께서 막말로 개 같은 장입니다. 반도체만 주식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270개, 하락 종목이 620개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은 640개, 하락 종목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지금 하이닉스 3전 가가지고 지수 가고 이러는 건 좋은데 네.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2% 올랐죠. 이거는 한미반도체, 두빌, 하이닉스, 삼성전기, S-오일, LD플, 그러니까 대형주 애들이 무빙 자체가 중소형주처럼 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코스피 중형주, 코스피 소형주 여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0.5%, 0.5%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2284에서 3600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코스닥은 여기서 이 상승 각도가 확실히 적어요. 네. 그러면 보면은 지금 대형주로 매수가 지금 쏠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 중심에는 가장 큰 축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 요렇게가 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은 일단 오늘까지 소외가 됐어요. 이 다음 주면은 10월 중순에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전략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이 파도를 놓쳤으니까 일단은 흘려 보낸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소외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러면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바꾸는 거는 위험합니다. 네, 여기서 급하게 반도체를 따라간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절대 볼 수 없죠. 실제 SK 하이닉스 오늘 9%까지 올랐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도체를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다른 것들 또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다렸다가 반도체가 만약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좀 따라가 봐야지 라는 생각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반도체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시장은 기회는 충분히 더 있고 우리는 그 기회를 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이슈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셧다운에 대한 이슈도 아직은 남아있는 거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얘기 드리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또 확산에 대한 이 우려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포모에 빠져서 너무 빠르게 급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조금은 더 침착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소외된 사람한테 전략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11시인가 12시장 딱 타방송에 얘기할 때 막 올라갈 때 장이 올라갈 때 그때가 아마 이게 지금보다 높았을 거예요. 아마 3,700 왔다 갔다 할 때 3,700? 3,700은 아니더라도 얼마야? 3,600 얼마야? 지금보다 높았을 때. 하여튼 오늘 종가가 최고가는 아니잖아요. 뭐 3,600, 뭐 17, 뭐 요 정도. 10시, 11시 갔을 때 그때 갈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하이닉스 10% 가고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때까지 안 건드렸고 지난주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사요 말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돈 주고 나한테 얘기하면은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늦었어요. 눌림목 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까 그렇게 올라갈 때 그때 사면 걸려. 삼성 하이닉스 걸린 목이 잡힌다고. 그럼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도 걸리고 대덕전자도 목에 걸려. 다 걸립니다. 대부분 걸려요. 물론 결국은 이게 우리가 1개월, 2개월, 3개월 있을 때는 더 갈 거라 봐요. 하지만 중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아까 똑같이 비슷한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늘 막 피크 갈 때 그때 따라가면은 포모에서 사면은 걸린다. 사고 싶으면 욕심 나는 거 한 20%만 건드리고 만약에 타이밍 놓쳤으면은 다음에 눌림목 올 때 그때 들어가든지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 난리 치는데 예외적으로 오늘 같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가고 한미반도체는 특별히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거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압기가 갔잖아요. 이거는 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다 가지 않아요. 근데 AI 변압기까지 갔다는 건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리면 한번 올 때 그때 잡으셔야 돼요. 저 같으면 오늘 아침에 뭐였냐? 변압기를 샀을 것 같아요. 변압기가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침에 꿀꿀으로만 천천히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변압기 쪽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다. 왜 어차피 투자는 그 네트워크라든지 변압기 쪽, 전력 쪽이 먼저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가고 나서 약간 수익할 때는 그쪽으로 다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다 끝난 이 상태에서는 눌림목이 있을 때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시장에 희망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장 초반에 이제 하이닉스가 아까 10% 막 이렇게 갈 때 그때는 코스닥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맞아. 근데 반도체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팔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눌릴 걸 대비해서 올라갈 만한 아랫단의 애들, 많이 떨어진 애들, 그걸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금 주워봐도 될까요? 지금 다른 애들은 못 가고 있잖아요. 뭐 네.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바이오도 HMM 이런 거 아예 바닥에 붙어 있거든. 그런 거. HMM은 물동량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화솔루션 이런 애들. 한화솔루션은 좀 이슈가 있죠. 태양광 중에서도 좀 못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관련된 태양광 그 보조금이 크게 꺾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화솔루션이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화솔루션 말고 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약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온코니 테라퓨틱스 상한가 왔죠. 네, 그리고 사이토젠 상한가 왔죠. 그리고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20% 가까이 갔을걸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가기 때문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면 좋고 뭐 올라가니까 올릭스라고 했던 올릭스도 오늘 반등 나왔어요. 크게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고 반등한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죽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몰리는 쪽으로 따라가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포모 현상으로 따라갔을 때 물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시고 이슈가 있고 여기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버리지 마세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모르겠다. 이거 여쭤봐도 되나? 분위기가 금요일날 좋으니까 그냥 좋게 가가지고 오늘 좋게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위험 요소들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리스크를 우리가 알아야죠. 위험 요소 생각하는 거 던져 보시죠. 위험 요소 생각하시는 거. 오케이. 일단은 두 분의 의견 다 들을게요. 환율.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예. 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코스피를 싹쓸이하는 외국인의 돌변 3600p 뚫고 질주. 하지만 이것에 달렸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이경민 대신증권 채권환율 원자재 리서치 부장은 매크로 환경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이 고점권에 도달했으나 한미 무역 협상, 자민당 총재 선거 등으로 인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원화 약세 압력 확대 구간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원화 강세 전환과 함께 차익 실현 심리로 강화로 이어졌다. 향후에 매물 소화 국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경민 부장의 얘기와 환율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과 합쳐서 리스크를 평가하자면 환율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1400, 1450, 60 갔어.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있다. 그러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반도체 AI 이런 것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 그게 안 오고 그냥 협력이 잘 돼서 그냥 1370 돼가지고 외국인이 나머지 3조 5천원 산 게 아니고 또 한꺼번에 그냥 나머지 한 3조 5천 사버리면 그냥 장이 그냥 3700으로 바로 가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게 환율이 1450, 70으로 갈 것인지 협상이 잘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그것도 웃긴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갖고 주가가 조정받으면 매수 기회라고 느껴져요. 지금 주도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환율이 만약에 1450원을 뚫고 갔어.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거지. 미국 갈 수 있는 건 메모리 그밖에 없으니까 그쪽이 더 쏠려서 포모가 한 3개월, 4개월 나눠서 나올 거 그냥 3주 사이에 확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율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이 있다, 여차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펀더멘털이 반도체가 갑자기 이게 아까 반도체가 오버서플라이 무슨 뭐 이런 아니 그 무슨 버블이 껴갖고 깨진다. 그것도 이게 1, 2개월, 3, 4개월 깨지는 게 아니고 내년 한 2분기쯤 갔을 때 해보니까 아니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지. 2, 3주 사이에 뭐 한 달 사이에 이슈가 될 건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겁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겁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공자님은요? 환율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저도 아까 준비하긴 했는데 네네. 일단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화 약세의 배경에서 대외 변수를 보면 일단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당선이 됐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완화적 통제와 통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엔화가 이제 약세가 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둔화시킨다. 금리 인하 속도를 우리가 제어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갈 거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는 주체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 총리가 27일 만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전반적으로 더 가속화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원화는 안 좋았다라는 거고 1,400원이 원래 넘어갈 때 우리나라가 좀 방어를 하는데 네. 일본, 미국과 지금 한국이 환율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1,420원 이렇게까지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을 조금 방어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원화가 올라가는데 막았던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수업이 있었는데 이걸 또 금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더 부담되는 게 있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면 원래 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국채를 매수했던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 수요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원화에 더 약세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일본과 정반대 얘기라는 거 혹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약세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수급 이슈예요.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높은 곳이 환율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환율 채권에 베팅했던 수요를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약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만큼은 적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 WGBI 편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WGBI라고 채권 지수의 편입이 내년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환율은 또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미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따라 다르겠지만 추석 연휴 중에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네. 5,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와 일본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한테 삥을 뜯으려고 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는다고 했었는데 발표한 건 일본 내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경제재생상인가요? 일본 내에서 5,500억 투자 아니야. 그 실제로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고 네, 우리 뭐 담보나 이면 합의가 있다고. 네, 이면 합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엿먹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버티니까 일본 스스로 못 견디고 아니야 이면 합의 있어라고 밝힌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환율이 생각보다 우려보다 지금 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해결되기만 확 내려가려고 대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그 위기라는 거는 뭐가 있기는 없었어. 그래서 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한번 조정을 있겠지.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봐요. 주가 환율이 1,450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안 가는 거거든요. 엔저까지 오면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방어가 아니고 그런 우리의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원화는 내년에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보릿고개만 잘 넘기면 시장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 1,450원까지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웃기네. 보릿고개인데도 3,600의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고 반도체는 호황이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네요. 지금 보면 일본 지난 제가 추석 가기 전에 기억하는 게
일본은 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좋나요?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만 좋으니까. 네, 그게 반도체의 힘인 거죠. 일본 뭐 아무것도 못해요. 네. 망했어. 나라 망했어. 예. 보릿고개 말씀하시니까 또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느낌이. 예. 네, 또 다른 리스크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릿고개 넘기고. 예. 보릿고개 넘겨도 되죠? 네네. 괜찮습니다. 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무슨 냄새지? 성공의 냄새. 네, 저희가 파티를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셰프 최현성님의 스테이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우, 구성이 너무너무 좋네요. 일단 스테이크랑 가니쉬 그리고 푸짐한 5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호텔 다이닝 퀄리티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기, 메쉬 포테이토, 여기 약간의 이런 그린피, 야채까지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식비 부담은 줄이고 셰프의 맛은 그대로 집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3팩 구매를 하시면은 2팩 더 드려서 총 5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좋네요. 89,500원을 핫딜가 49,000원에 46% 할인가에 오십니다. 이거는 더 뭐 긴 말 필요 없이 세 분이 맛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팩에 그러니까 200 얼마요? 460g짜리 주는데 네. 요게 9,800원. 한 팩당. 한 팩당. 460g에 9,800원 어디 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맞아. 근데 고기가 두툼하게 엄청 크게 와요. 근데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되고 옆에 메시 포테이토랑 그린빈 해가지고 소스가 맛있어요. 최현석 스테이크의 특제 소스 요거 해가지고 고기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먹어봐.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전에도 먹었는데. 맛있어요? 공장님 한마디 해야지. 오. 줄까?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우리 각 때문에. 이거잖아. 임플란트. 못 또 임플란트 말고 정리할. 인비절라인. 인비절 라인이라고. 교정. 네. 우리 공자님은 감별사 한 말씀 하세요. 감별사. 찐만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어려운데 음식 얘기하는 게 저 미국 갔다 왔잖아요. 스테이크 많이 먹고 왔어요. 근데 미국보다 맛있어요. 미국보다 맛있다. 와, 이번 추석 연휴 2주 동안 서부에 다녀오셨대요. 네. 그 스테이크들보다 맛있다. 네네. 이야, 이게 바로 호텔의 맛인데 여러분께서 3프로에서 구매를 하시면 집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가도 뭐 별거 없어요. 맞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데 총 2.3kg을 49,000원에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점은 소비 기한이 짧아요. 한 4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싸. 그래서 싼 거예요. 왜 이렇게 싸? 이거 고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소비 기한이 11월 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스테이크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뭘 주구장창이야. 5팩인데. 주구장창 먹어. 주구장창. 근데 좋은 거 많이 빨리 먹으면 좋죠. 뭐 안 일주일에 좋아요? 하나씩만 먹으면 돼. 좋은 거지. 네, 그래서 네. 49,000원에 460g을 5팩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민준하고 하윤 오늘 어디 등산 가냐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가을을 맞이해서 바람막이를 또 들고 왔습니다. 간절기 윈드러너 후드 자켓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색깔 이쁘네요. 괜찮죠. 민준 앵커는 뭐 X라지 이런 걸 입은 것 같고요. 사이즈는 S, M, 라지, X라지, 더블 X라지까지 있고요. 정 사이즈로 국내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간절기에 입기 좋은 데일리 아웃도어 스타일리시한 자켓이고요. 엄청 가볍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게 한 겹이 더 있어 안에. 그래서 좀 따뜻해.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울렛 병행 수입으로 정품이 확인된 아주 높은 퀄리티라는 점 여러분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예요? 이거는 원래는 꽤 비싸요. 12만 원대인데 핫딜가로 35% 할인 7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민트도 한번 일어나 줄래요? 저는 네. 빨강색 오늘. 민트가 요거는 화이트 앤 레드. 네, 저는 오늘 이쁘네. 시장이 좋으니까. 오, 귀엽다.
그러니까 LG 팬들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LG 패드요? LG 팬들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LG 유광잠바 느낌. LG가 이 색깔인가? LG 유광잠바. 예뻐.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네. 저기 또 지방선거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고 이제 이거 나가시면 민주당 블루. 이게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요건 그래도 좀 덜해. 그래? 요거는 진짜 민주당 블루야.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선거운동 그 트럭에서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민주 블루, 더불어 블루. 더불어 블루. 마음속에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또 이거 한번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사이즈 S, M, 라지, X 라지, XX 라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정품인데 타미 힐피거가 78,000원. 78,000원. 그래서 요거를 윈드러너 바람막이 지금 비도 부슬부슬 오고 맞아. 춥고 아침에 운동할 때 이렇게 이슬도 있고 그래서 요거 입고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 산책 나가기도 좋고 마트 나가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예. 공개 지지 제가 왜 공개 지지를 합니까? 저 민주당은 아니에요. 공개 지지할 일이 없죠. 예. 요 색깔이 그렇게 나온 걸 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더보기란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 오늘은 저기 시황을 좀 짧게 치고 김장열 본부장님한테 오늘은 장이 섰으니까 김장열 본부장님이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거 중심으로 쫙 설명하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거 어떠세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냥 근데 맛있는 거 치고 너무 오래 씹으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오래 씹어요. 근데 다 드신 거 인증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드셔서. 공자님이 저렇게 다 드시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드레스 코드는 진짜 안성재거든. 거의 사실. 이분하게 익었어요. 흑백 요리사거든. 공자님이 다 드신 최연석 스테이크 믿고 공자님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자, 그러면 시황 한번 가볼까요? 아까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미중 갈등에 대한 재점화 우려가 좀 생기고 있죠.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결정을 했어요. 9일에 발표를 했고 주로 보면 이제 디스프로슘 얘기가 많은데 디스프로슘이 중히토류거든요. 근데 이 중히토류가 네오디뮴 자석에 이제 첨가를 했을 때 이 네오디뮴 자석만 있으면 이제 고온에 약한데 고온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거의 독점 생산해요. 그리고 중국 외 지역을 봤을 때는 중국 남부나 미얀마 북부, 베트남 북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통제하고 있는 중히토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고. 근데 이걸 통제한다, 이거를 이제 목줄을 잰다는 건 미국에 굉장히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 미국산 대두를. 근데 이 대두라고 하는 게 돼지를 먹이는 사료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두 농가가 지금 가을 수확철입니다. 아하. 네. 수확철 직전에 수입을 이제 중단시키면서 미국이 한 방을 매긴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신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쪽으로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똥줄이 차겠죠. 에이펙을 앞두고서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중국에 유리한 형태로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이미 높은 상태고 여기서 수입까지 금지한다 그러면 이 미국에도 타격이 갈 거라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한 방을 맞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시장이 하나의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머스크의 리딩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거 재밌었는데 여기 이제 머스크가 X에 올린 글을 보면 테크놀로지 레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 쪽에서 레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10억 개의 AI 칩 그리고 1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대의 로봇이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 보면 반도체 올랐죠. 전력기기 올랐죠. 로봇이 급등했죠. 두빌도. 네. 두빌. 두산 에너빌리티. 네, 전력죠.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오늘 우리 시장을 리딩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네. 진짜.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로봇 쪽 반도체 기판까지 좀 올랐고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바이오 일부에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갔던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했던 것들을 보면 오전 중에 이제 제가 체크를 했다가 네. 보면 오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긴 했거든요. 근데 바이오 중에 또 보면 기존에 주도했던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빠졌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좋았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조정이 있었는데 중국이 2차전지 쪽 양극재, 음극재 수출 통제한다는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락했던 게 옵션 만기일에 이상 급등했던 게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산 2차전지를 수출 통제하겠다? 중국이 나가는 걸 막겠다. 근데 왜 우리나라 2차전지가 떨어져요? 이게 이제 반사수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영향이 없는 게 맞는데 그냥 핑계 끼면 한 게 아닌가. 아무 이슈를 찾아봐도 사실 떨어질 만한 이슈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0% 가까이 빠졌던 건 그 추석 전에 옵션 만기를 착각해서 되돌림. 급등했던 것들이 되돌림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건데 맞네. 여기에 약간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2차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나 이런 소재줄이 중국에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전구체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구체 같은 경우 양극재 전구체가 우리나라 자립률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주가 안 좋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중국 어떤 주? 중국 관련된 중국 관련주. 네, 중국 그 국경절 이벤트가 끝나면서 좀 안 좋았던 게 있었고 중국 내부에서 봤을 때 국경절에서 이동했던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이 안 열린다. 중국인들이 지금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국 주식들도 좀 안 좋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급락했는데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별로 안 좋았다. 그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중국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호텔, 뭐 카지노 뭐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다음에 또 유도가 약했던 게 이제 방산. 네, 방산 쪽을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가 1차 휴전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산주도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진짜 우리나라가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 지금은 뭐 AI가 메가 트렌드니까 네. 그 안에서 전력, 그 안에서 반도체 뭐 그런 거가 우리나라가 또 잘하니까 변압기 뭐 이런 쪽 로봇 뭐 로봇은 우리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강점이 있긴 하니까 그런 애들이 잘 가고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서 내가 지금 사려는 주식이 메가 트렌드랑 과연 연관이 있나? 맞아. 그리고 그 메가 트렌드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일 본부장님의 쇼타임으로 가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이 오늘 또 반도체 아침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많이 못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여타 관련된 다른 파생되는 종목들과 산업군들 그거를 이제 분석을 가져오셔서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한미반도체 오전에 말씀드릴 때 애널리스트 목표가 13만 원인데 오늘 많이 간다. 이거는 저는 마이크론하고 관련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국계도 리포트가 요즘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 지 한 2개월 됐는데 3Q 실적 앞두고 외국계 리포트가 13만 5천 원 목표 주가 나왔어요. 좀 어그레시브하게. 근데 제가 실적 추종까지는 수치를 못 봤는데 13만 5천 원에 적어놓고 리포트 내용만 살짝 들었는데 마이크론하고 잘 간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오해하지 마세요. 올해 지금 3분기, 4분기 아직 안 남았잖아요. 3분기, 4분기 실적은 오히려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 리포트에는. 근데 올해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마이크론이 있다. 마이크론 잘 나간다. 그 다음에 그런 적었는데 이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로부터 오더, 그 본도, TC 본도 오더를 받을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아마 그거에 좀 동의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오더를 받는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은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은 너무 이제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카더라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붙여주세요. 한미반도체가
주가 빠졌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TC 본딩이 HBM을 적층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HBM4나 HBM4E까지 TC 본딩이 그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원래 12단 적층이 한 개였는데 16단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하나비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경쟁자가 진입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뭐 경쟁자 진입하면은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봤었는데 하나비전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네, 그 두 가지가 나오면서 동시에 SK하이닉스의 발주, HBM4 관련된 TC 본딩 발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돌면서 한미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합해지면서 올랐던 게 아닌가. 이건 카더라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리포트 나온 거 확신하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이 같이 전해지면서 있었다.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이슈들이 오늘 18%나 올랐잖아요. 네네.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카더라는 거는 카더라가 맞더라도 제가 봐서 그 아주 엄청난 임팩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TC 본더 오더를 삼성전자 자기네 거 쓰거나 미국 거 쓰는데 그걸 받는 게 맞다 그러면은 얘가 한 그게 맞다 그러면은 14만 5천이 너무 낮아. 근데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라는 끝나면은 13만 원 정도면은 대충 다 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많이 갔었잖아요. 대덕전자. 오전에 그 PCB 때문에 많이 갔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할 때 과거보다 외국인 지분이 적기 때문에 외인이 더 사면 더 올라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다가 15%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면은 그 AMD 있잖아요. AMD의 GPU, ASIC GPU, 거기 PCB를 얘네들이 공급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캐파가 생각보다 더 빨리 는다는 거야. 그래서 캐파 느는 것이 한 1,몇백억 정도, 약 1,800억이 더 빨리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1,800억이라는 숫자는 내년, 내후년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냥 통쳐서 얘네 매출의 한 18%가 증가되는 효과예요. 18% 증가하면 18%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2년 나누는 거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한 10몇 프로 올라가는 정도로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덕전자는 그 정도 올라가는 게 타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두 가지고,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릴까요? 삼전하이닉스. 삼전하이닉스. 네. 삼전의 그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 페이지 11. 페이지 11, 세븐일레븐.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 자체는 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근데 보통 10조 5천은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을 얼마 보고 있어요? 평균이 10조 5천. 10조 5천. 요 다른 편인데 그거 넘어가고. 그럼 이것보다 안 나와도 이거 뭐 그때는 좀 사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 이 한국투자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12만 원짜리 나왔거든요. 네. 근데 4분기 실적이 가장 높은 12조 4천억을 했어요. 엄청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2조 4천억이잖아요. 지금 10조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읽어보세요. 14조, 16조, 20조, 21조.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73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평균 영업이익이 분기 15조 이상이 가시화되면은 9만 원은 바로 간다고 말했어요. 15조가 넘어가서 그 이상의 그림을 그려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12만 원이 간다면 이분은 정상화가 된다는 건데 12만 원, 73조에 12만 원이 되면은 PER이 15배 정도, PBR이 1.7배 정도인데 진짜 73만 원, 73조 정도가 되고 27년도에도 꺾이지가 않는다고 가정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12만 원 근처 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직 컨센서스는 아니니까 약간 애누리를 하면은 그래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얹혀놔도 무리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이닉스 넘어갈게요. 저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 73조, 특히 반도체 52조는 그렇죠. 뭐가 나아지고 뭐가 좋아진다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52조. 진짜 질문 미치. 와, 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푹 쉬고 나오니까. 야. 머리가 개비가 됐어. 감다디 아니잖아. 감다살.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휴가 때 다 쉬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휴가 가기 전에 던지고 간 거거든. 사실은 여러 번 오졌지만 이거는 2일날 발표가 됐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55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무려 18조가 넘었는데 이겁니다. D램 가격이 얼마 올라? 3분기, 4분기 10%? 그리고 계속 올라. 그 D램 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32% 올라. 아까 HBM 가격 뭐 내려간다고 무슨 JP모건이 뭐 개설했잖아요. 네. HBM 가격도 여기 보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얼마? 9% 상승이야. 오르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D램 가격이 계속 슈트해지니까 50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은 주가는 아마 11만 원 현찰을 약간 디스카운트하면 10만 원 정도까지 갖다 놓고 볼 가능성이 이 그림에서는 그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가볼까요?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보기 좋을 거예요. 네. 이 제목 이렇게 했습니다. 전임 미답의 길 56만 원. 실적은 얘네는 3분기 실적이 이번 달 마지막에 나오는 12조. 근데 4분기에 14조. 잠깐 내려가다가 이것도 20몇 조, 70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을 7배 반 정도 줘서 56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70조 정도 이게 연수를 가잖아요. 56만 원 너무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배에서 8배 간다 했잖아요. 언이 맞다고 하면 8배 준다고 봐요. 8배 준다고 하면은 60만 원 가능해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27년도도 꺾이지 말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증가되면은 56만 원 아니고 8배 하면 60만 원이 갈 수 있다. 그래봤자 PBR 300이기 때문에 ROE가 39%이기 때문에 이 넘버대로 하면. 근데 지금 이거는 괴리가 커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70조가 아니고 이거 역시 54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삼성하고 똑같은 잣대를 다루었는데 이렇게 해서 56만 원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랬죠. 팔아만 믿고 한번 가본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되죠? 44만, 45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구나 라고 사람들이 하고 거기서 프로핏 테이킹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도 딱 긋고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 그러면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있을 때 못 들어간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은 사시면 되고. 근데 이거 삼성 하이닉스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네. 요거 잠깐 볼까요? 이거.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에서 오른 주식 중에서 AMD 40% 올랐죠. 네. 여기 코어위브가 있고 샌디스크 있고 마이크론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이것들 중에서 더 많이 오를까? 더 적게 오를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일단 네. 마이크론은 작년 말 대비 128% 올랐고요. 네.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서 하이닉스는 지금 작년 말 대비 얼마 올라면 134% 올랐어요. 와. 삼성전자가 지금 71%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는 놈이 더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게 버블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당분간 이런 거 코어이브라든지 샌디스크 이런 쪽에 더 갈 것 같아요. 무식한 거지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다 몰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냐 AMD냐 요거 갖고 싸울 것 같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AMD 중에서 만약에 따진다면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 또는 AMD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요 네 명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포지셔닝이 현재는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제 느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장열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반도체랑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이랑 한미 반도체 개별 주식 여기 안에서 리스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지금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까 얘기한 거 이거예요. 페이지 6페이지. 오픈 AI가 AMD한테도 돈을 받고 뭐 하고 엔비디아한테도 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여전히 불안한 순환 투자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꺾입니다. 순환 투자. 뭐 지분 사주고 뭐 내가 돈 대주고 네가 그 돈 가지고 내 GPU 사고 이 꼬라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순환 투자냐 아니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벤더 파이낸싱 전략이라는 거를 하는 거냐 라고 보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는 건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리턴이 안 나와 하면 그게 6개월이건 9개월 중에 불안한데 순환 투자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나올 수 있죠. 그걸 안고,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껴 있어요.
버블 분명히 껴있거든요. 근데 버블이 껴있지만 버블이 터지는 거하고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순환 출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쪽으로 기울어서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질문 없죠? 여기에 대한 공자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뚱한 표정으로. 감자살. 민트 감자살. 약간 반대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어요. 저 시차 때문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어떻게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 네, 지금 몇 시에? 미국이 따지면? 네, 아니 멍하다. 네, 멍하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 미국 갔다 언제 오신 거예요? 오늘 어제 새벽에 왔는데 시차 때문에 어제 이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못 잤어요. 깨가지고 시차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럼 뭐 안 들었으니까 리액션 할 것도 없겠네. 별로. 아니 들었어요. 들었는데 네. 좋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잤구나. 눈 뜨고 자는 거. 네. 어쨌든 뭐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디테일은 뭐 김장일 본부장님이 다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 인사이트도 주셨으니까 공자님의 의견 코멘트 요거 보면서 그냥 얘기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MS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MS가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 애저 클라우드 구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AI용 GPU 기반 머신뿐만이 아니고 CPU 기반의 클라우드 워크로드도 모두 영향이 있다. 근데 MS는 실적 발표에서 용량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CPU 기반 클라우드나 GPU 기반 AI 머신 전부 다 빨리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병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CPU 기반의 클라우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17년부터 2018년에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엄청나게 때려박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 플러스 MS는 여기서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워크로드 부족하다. 이 부족함까지 채우려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가격 상승,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2017년, 2018년 같은 모습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D램 플러스 지금 엮이는 게 뭐냐? HBM까지 같이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세게 갈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길게 봤을 때 반도체를 여기서 뭐 어깨까지 왔다, 다 왔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허리? 기껏해 허리? 그러니까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저 아래도 궁금해요. 삼성전자와 목표 주가 상향.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들을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봤을 때 이제 9월 한 말 추석 전부터 봤을 때 이제 10만 원 목표가 전부 다 나오고 있죠. 11만 원, 12만 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또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56만 원이 최고긴 하지만 지금 50만 원을 넘는 목표 주가들도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더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 시장이 포모가 온 거는 사실은 요거가 사실은 컸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쇼티지라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 D램이고 HBM 쇼티지라 하면은 언제까지 쇼티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시요. HBM. D램이고 HBM이고 뭐 낸드고 쇼티지라 하면은 공급 부족이야.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 쇼티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내일까지야? 내일 다음 달까지야? 아니면 12월 말까지야? 언제까지? 쇼티지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라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얘기하면서 쇼티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 알죠. 지켜봐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업계에서 CEO를 25년 한 사람인데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 네. 보십시오. 파이슨 CEO가 있어요. 파이썬. 파이슨이라는 게 대만에 있는 그 낸드 그 컨트롤러 만든 회사인데 한 20몇 년간 CEO만 한 사람인데 이분이 낸드 공급 부족이 뭐라 그랬다고? 10년 동안 지속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종종 맞고 종종 틀려요. 제가 다 찾아갖고 챗GPT 가지고 이거 과거 한 거 카멘트 다 듣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하냐 다 해냈거든요. 한 10번 정도 하는데 7번 정도는 맞았고 3번은 틀렸어요. 3번 틀 때 확신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길게 쇼티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죠. 진짜 큰일 났구나. 두 번째, 이렇게는 안 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낸드가 가장 돈을 못 벌거든. 5% 10% 안 되는데 D램은 40% 50%란 말이에요. 이거 내년 2분기도만 30% 벌 거예요. 마진이. 그런데 쇼티지가 내후년도 계속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HBM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쪽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게 쇼티지라고 해서 낸드로 바로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를 공감한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낸드는 내후년까지도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는 쇼티지가 금방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샌디스크나 다른 쪽의 주가가 더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연관돼 있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내후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년 2분기쯤에 갑자기 애들이 공급 많이 해서 쇼티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6개월 뒤에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올라가고 다 토해내는 거니까 그러네. 아까 리스크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시 24분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그냥 정말 캐주얼하게 짧게만 네.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의 한마디도 해야 되니까. 네. 정말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미국의 지금 국내 정치 상황.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무슨 뭐 시민한테 총 쏘고 이런 상황이 더 격해지면 한국 주식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집니까? 크게 영향 안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관계 없다. 네. 관계 없다.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관계 없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물어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궁금하니까 짧게만. 저는 금방 그냥 잡힐 것 같아요. 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 네, 문제 오래 가지 않을 거고요. 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 미국이 흔들리면 결국 한국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에서 안전적으로. 상대평가에서 한국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용의 나라. 워낙 강세될 건데 빈미가 될 것이고. 최태원의 나라. 알트만이 방문하는 나라. 명륜진의 나라. 이야. 민트의 나라. 이야. 공자님의 나라. 그럼요. 그게 중요하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뭘 답정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형님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자님부터. 네,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이제 시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카시 사나이 총리가 불을 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네. 소방서야? 불을 꺼요? 네, 그림 보여주시면 네, 무슨 불을 끄냐 이거죠. 무슨 불을 꺼야 되냐? 데트라는 불을 꺼야 돼요. 빚. 네, 빚을 꺼야 된다. 국가 부채. 네, 근데 빚은 뭘로 끄냐? 인플레이션을 끄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해서 빚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물은 앞을 끄고 있죠. 근데 뒤에 불은 더 커지죠. 그러네. 이 뒤에 불은 뭘까요? 자산시장입니다. 자산시장. 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끄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버블을 갈 수밖에 오른다. 없어요. 활활 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그 말을 받아서 그래서 페이지 34, 두 분은 커플룩입니다. 네. 34페이지. 받아서 보겠습니다. 맞아요. 버블을 꼈다니까. 근데 터지면 버블이지만 안 터지면 투자다. 그렇죠. 사기꾼도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성공하면 사업이고 그럼. 삐끗하면은 그 사기꾼 되는 거죠. 지금 그 입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초입이다. 터지지 않을 때까지 버티는 거지. 가는 거지. 사실 뭐 미국이 계속 돈을 푸니까 네. 안 터지면 버블이다. 안 터지면 투자고 터지면 버블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네. 이제 저 금요일이고 연휴 사이에 낀 네. 요거여가지고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안 나오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피곤해 보였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니리님이 네. 명주님 건강 챙겨요. 잠 좀 자고 너무 피곤해 보여. 되게 위해 주시는데 이름을 잘 몰라. 명준이야. 고맙습니다. 제시카 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이제 금요일까지 또 오늘 또 평일 하루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시 쉬시면 됩니다.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늘 또 쉬시고. 3600선 역사적인 3600 딱 왔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쉬시고 토요일, 일요일 또 리포트 하나 둘씩 뉴스 하나 둘씩 읽으시면서 공부 좀 해보시고 월요일장을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더 건강하고 유쾌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